안녕하세요. 목행초등학교 체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인데요.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응급 상황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배웠었는데 123쪽에 여러분들이 과제로 적었던 그거 있죠? 응급 상황 어떤 걸 봤었는지 어떤 게 기억나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. 그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더라?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더라? 친구가 다쳤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했었지? 내가 다쳤을 때 나는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고 어떻게 행동했었지? 보통 아마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주위의 어른들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거를 했을 텐데 다 비슷하죠. 응급 상황을 판단할 때는 한 요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. 내가 스스로 치료하면 돼. 또는 주변에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해. 혼자 하기 좀 걱정돼. 무서워. 이럴 때는 보건실을 찾아가거나 부모님한테 나 어떻게 해야 돼? 물어보거나 어른들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요. 병원으로 찾아가서 병원의 치료를 받아요. 어른들도 이거는 내가 하기보단 의사 선생님의 치료를 받아야 돼라고 판단했을 때 병원으로 가죠. 근데 병원으로 가는 게 힘들 경우, 정말 급 응급 상황일 경우는 119에 신고해서 병원 치료를 그 받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네 단계 119 신고해 본 사람 있나요? 선생님이 있어요. 이, 예전에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. 보통은 이게 병원까지 어떻게 가느냐, 이 병원에 가야 될 일이냐, 안 가도 괜찮을 일이냐를 판단은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응급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하려면 상처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. 골절인데 나 뼈가 부러졌는데 어떻게든 병원까지 가야겠어. 그래가지고 막 걸어갔다고 쳐봐요. 각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. 그러면은 상처 부위가 더 심하게 그 상처를 입게 됩니다. 그리고 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얘가 엎드려 있으면은 안 돼요.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. 막 그 기도라고 하죠. 숨 구멍이 막히게 되는 자세가 있어요. 그런 거를 막 흔들어서 깨우다가 막 기절한 사람 흔들어서 깨우다가 목 다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는데 그런 걸 하면 안 되고 주위 어른들한테 도움을 구해야죠. 지나가는 사람한테라도, 뭐 택시기사 아저씨한테라도 누가 심하게 다쳤으면은 선생님 아니면 뭐 주위에 가게 아저씨 누구한테라도 도움을 구해야죠. 심각한 경우에는 119에 도움을 구해야겠죠.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 119에 신고해야 되느냐? 그거 좀 애매하지 않아요? 생각해 본 적 있어요? 선생님이 지금 대략적으로는 그걸 규칙을 알려줄게요. 학생이 119에 신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은 주위에 어른이 없는데 내 다친 사람이 의식이 없다. 내 동료가 다친 애가 의식이 없어. 그러면은 어떻게 다친 건지를 모르잖아요. 119에 신고해서 물어보는 거야. 신고한다고 119에서 다 오는 게 아니거든요. 호흡이 있나 한번 볼까요? 숨 쉬어요? 뭐 심장이 뛰나요?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. 의식이 없다고요. 그러면은 일단 출동을 하면서 물어본다고요. 어떻게 해보세요. 뭐 확인해 보세요. 이렇게 전화로 알려준다고. 그러니까 물어보면 그 심각한 일일 때 좋겠죠.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119 신고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좋아요. 호흡이 없으면 꼭 신고해서 빨리 와달라고 해야 되죠. 얘가 숨을 안 쉰다. 심장이 안 뛴다. 심장마비 같은 거. 심장마비가 오더라도 호흡이 멈추더라도 한 10분 정도 안에 이렇게 응급구조 처치를 받으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. 출혈이 심하면은 119 불러야 돼요. 왜냐면은 그 상처를 이렇게 막아서 지혈을 한 다음에 병원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119 구조대가 오고 있는데 뭐 아버지가 보고 뭐 차에 태워가지고 옮긴다. 무조건 빨리 가는 게 좋죠 병원으로. 근데 어, 일단은 신고하고 보는 거야. 출혈이 심한데 피가 정말 많이 나는데 근데 심하다가 어느 정도가 많이 심한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이 좀 어렵죠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웬만큼 피가 나도 이게 지혈이 자연적으로 되거든요. 근데 피가 안 그쳐. 근데 너무 무서워. 그러면은 119 신고해서 물어봐야죠. 어느 정도 많이 나는지. 주변에 도움을 받기 힘든 경우에는 119에 신고해서 물어보세요. 망설이지 말고. 뼈가 부러졌을 때 119 신고해야 돼요.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뼈가 부러졌을 때는 병원을 빨리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. 안전하게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부목되고 뭐 고정시키고 해야 되니까 그 뼈가 부러졌을 때는
119에 신고하면 좋아요. 손가락 뭐 이런 데 말고 뭐 손가락 같은 데는 그냥 들고 이제 이렇게 하고 가면 되잖아요. 그런데 뭐 종아리, 뭐 장단지 이렇게 뭐 중요한 뼈가 부러졌을 때는 119에 신고를 해야겠죠. 못 걸으니까. 119에 신고를 할 때는 이거예요. 여기는 어디인데 누가 어떻게 되었어요? 도와주세요. 이거예요. 여기는 어디다? 누가 어떻게 되었다? 도와주세요. 이거예요. 119에 전화할 때 뭐 지역번호 해야 되나요? 뭐 이러는데 아니에요. 그 가까운 곳에서 옵니다.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와요. 선생님이 그 제주도에서 그 119 신호 구조대를 불러봤는데 교통사고가 나서요. 선생님이랑 가족이 많이 다쳤었거든요. 근데 그때 무슨 생각, 선생님이 정신은 있었고 핸드폰을 딱 갖고 있었어요.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119에 전화를 하면 전화번호가 몇 번이더라를 한참 고민했어요. 10초 이상 고민했다고요. 되게 사람이 그 응급 상황에서 당황을 하면은 그런 상황 판단이 안 돼요. 그러니까 119에 신고한다거나 이런 거는 연습이 충분히 돼 있지 않으면은 못 해요. 하기가 어려워요. 당황한다고요. 말도 막 버버버버 꼬이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연습을 해보면 좋습니다. 119에 전화하면 이렇게 말합니다. 119 구조대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빨리 말합니다. 여기는 어디인데요? 할 때 어디인 거를 여기는 우리 집인데요. 이러면 상대방이 알 수 있나요? 모르잖아요. 구체적으로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주변에 있는 큰 건물, 도로명, 전봇대 번호 같은 게 도움이 됩니다.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줘요. 자동으로 해줍니다. 119에서는 자동으로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서 오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몇 동 몇 호인지를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정확한 장소를 말할수록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. 여기는 목행초등학교 운동장인데요. 정문 앞인데요. 목행동 세중 참사랑 아파트 몇 동 몇 호인데요. 아니면 무슨 마트, 편의점 어디 동 무슨 편의점 어디 뭐 앞쪽인데요.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큰 건물 이용해서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것. 두 번째는 누가 어떻게 되었어요.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요. 빠르게 전달해야 돼요. 자세히 전달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정보만 빠르게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. 친구가 뼈가 부러져서 못 걷는 것 같은데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뭘 해야 될까요? 이런 식으로 모르는 사람을 쓰러졌는데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.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제가 걷다가 어디 논두렁 같은 데 빠져서 넘어졌는데 피가 많이 나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. 도와주세요. 이런 식으로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합니다. 그리고 도와주세요 한 다음에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대화해야 돼요. 끊으면 안 돼요. 이 신고를 한다고 119에서 무조건 출동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 전화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도움을 주거든요. 그런 경우도 있고 이건 출동은 안 해도 되겠다 싶은 뭐 상황도 있잖아요. 어떻게 하라고 하는 대로 지시를 준다고요. 상황실에서 그러니까 전화를 먼저 끊지 말 것. 끊어도 된다고 할 때까지 끊지 말 것. 기억해 두세요. 오늘 학습 과제인데요. 가족과 함께 119 신고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. 요거는 선생님이 검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. 한 3번 이상 하면 좋겠어요. 119에 실제로 장난 전화를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화를 하라는 게 아니라 가족이랑 함께 119 응급 상황실에 있던 것처럼 가족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뭐 동생이나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119에 상황을 가정을 해서 내가 어디서 어떻게 다쳤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놓은 다음에 119에 신고를 해보는 거예요.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119 서비스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선생님처럼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을 3번 정도 해보는 게 오늘의 과제입니다. 마치겠습니다.